살이 찌지 않는 유형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먹방 유튜버 찌양님, 우리랑 전혀 관련 없죠? 넘어갈게요. 두 번째, 대표적으로 수영 전 국가대표 선수 박태환님, 마찬가지로 전혀 우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 일반적인 기본적인 체질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는 것은 냉혹하지만 조금 바꿔 말하면 살찌는 행동들을 안 하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끝에 있는 최고 레벨은 여배우분들, 그분들이 하는 관리법을 조금씩 내 생활에 가져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안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는 건 완전 최상위 1%, 막 서울대 가고 해외 유학 가고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고, 우린 거기에서 수능으로 치면 한 2등급, 3등급 그러면 공부 좀 잘하지 않았나요? 전 공부를 잘하지가 않았어서. 그 정도 목표만 갖고 따라해도 괜찮다는 거죠. 굳이 여배우인 이유는 가만히 이것저것 다양한 식단법들을 보니 아이돌분들, 어린 분들은 몸의 밸런스가 다른 것인지 또는 추구하는 그 미와 나이가 다른 것인지 그냥 아예 안 먹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반면에 굳이 여배우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강한 걸 챙기고 어느 정도는 먹고 생활을 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드는 게 그분들의 방법이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이다. 살찌는 행동이라는 건 단편적으로 짜장면 먹었어요 살쪄서가 아니라, 내가 계속 살찌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마지노선 커트라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짜장면을 또 먹어버리니까 그날 그 짜장면이 한 10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슬로우 조깅으로 치면 체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 방금 짜장면 얘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자면,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잘 되는 모범 사례들을 단편적으로만 가지고 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뭐 먹으면 살 빠집니다, 이런 것들 진짜 많잖아요. 저의 주업이 식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올리브랑 레몬즙 많이 했죠. 우리 올레샷이라 그래서 계란자로였나요? 공복에 계란에 올리브오일 뿌려 먹으면 마운자로의 효과가 있다. 맞으면 뭐하냐고. 그 마운자로 계란자로 하면 뭐하냐고요. 계속 커트라인을 넘으면 안 되고, 여기서 또 현혹되지 마셔야 될 게, 어떤 행위를 무엇을 어느 정도 먹으면 앞으로는 절대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합니다. 네, 제가 모든 걸 다 보진 않았지만 앞뒤 문맥과 상황을 봤을 때 개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하고 싶어요. 즉 바꿔 말하면 24시간 내내 계속 먹을 거 앞에서, 계속 허기짐 앞에서, 운동 앞에서 이걸 할까 말까 선택을 하면 지쳐서 못해요.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만들기 위해, 살찌는 행위, 나의 커트라인을 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아예 나의 24시간을 나한테 맞게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럼 그 패턴 안에 넣으면 중간중간 변수들이 생기더라도 어차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패턴과 루틴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살이 안 쪄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모두 생활 패턴이 다르다 보니 아침형 인간, 점심형 인간, 저녁형 인간, 누구는 회사원, 누구는 자영업, 누구는 주부. 그럼 일단 저의 예와 하루를 담아서, 제가 그래도 나름 이 슬로우 조깅으로 10kg도 빼고 한때 운동에 미쳐서 5년 정도 준 운동인으로 살고, 그리고 이 경험들이 좋은 게 일반인의 심정, 너무 이제 홀릭되어 있어서 못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닭가슴살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치킨을 시키지? 왜 자꾸 지코바한테 닭가슴살이라 그러지? 저는 그러진 않고 이해가 많이 되거든요.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일어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눈을 떠서 가장 처음 먹는 게 여러분들의 하루를, 건강을 좌우한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걸 꼭 지키셨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의 경우니까. 생활 패턴과 나의 직업이 다르다면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활 패턴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 안 찌는 체질, 결국 다이어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덩어리인 다이어트를. 근데 가장 좋은 건 다양한 무언가가 됐든 최대한 안 드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어쨌든 이게 공복유산소, 간헐적 단식, 이런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첫 번째, 일단 안 먹으면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아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인슐린 수치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체지방을 연소하고 칼로리를 태우는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복을 최대한 유지해야 된다. 하지만 유일하게 먹는 건 공복에
미온수 아침에 한 잔 드시고, 그 전에 가글이나 양치 가능하시면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미온수와 함께 유산균 정도 먹습니다. 유산균도 유산균에 따라 다 다른데 대부분 일반 유산균, 장 건강을 케어하는 유산균이라고 하면 어쨌든 공복으로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당 관리를 하는 유산균도 요즘 있어서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식후 섭취를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만 대부분 공복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드셔봐야 굳이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뭐 효소 정도? 어쨌든 최대한 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오전에 간단하게 업무 보거든요. 주로 재택근무라든지 전 아침 방송이 있으면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공복 상태로 어쨌든 에너지 씁니다. 그리고 전날 먹은 게 있기 때문에 오전 한 12시 1시까지는 버틸 힘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전날 먹은 게 아니더라도 지금 워낙 신체에 쌓여진 게 많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요, 대부분.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체력 관리, 체중 관리를 아예 수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건강하다, 생각보다 튼튼하다, 아침 일과 보고, 그리고 저는 이어서 낮 시간 또는 오전 시간에 운동합니다. 슬로우 조깅하고 경우가 되는 날은 근력 운동까지 하고, 우리 모두 한두 시간 정도 사용하시고 있다는 가정하에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때예요. 운동 끝나고 나서 먹는 거.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칼로리를 다 소모합니다. 그래서 바짝 마른 스펀지처럼 돼요. 저랑 생활 패턴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애당초 공복 상태로 운동까지 했기 때문에 바짝 마른 스펀지가 아니라 가뭄에 허덕이는 쩍쩍 갈라진 마른 땅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끔은 괜찮지만 배고프다고 과당 음료, 제가 정확한 메뉴명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카페 사장님들도 장사를 하시고 돈을 버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알코올, 기름진 거, 튀긴 거, 비계가 너무 많은 음식들, 안타까워요. 조금 아쉬운 순간이라는 거죠. 가끔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스템 만들고 사이클 만들기로 했잖아요. 아예 정해놓으세요. 운동 끝나고 먹는 음식. 이게 여배우분들, 그분들이 하시는 루틴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조금 먹고요, 운동 갔다 와서 저는 뭐뭐뭐 먹어요. 맨날 같은 거 말하잖아요. 근데 관리의 수준이 조금 아쉽다. 야, 점심 뭐 먹었어? 뭐 먹었지? 이러면 이미 조금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어서 매일 백반의 메뉴가 다른다든지 식당에 가는 메뉴가 다르다든지 그런 것은 또 별개의 이야기예요. 왜냐면 점심에 먹는 것을 아예 그냥 일반식이라는 것으로 하나 묶어놓고 앞뒤를 관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끝나고 현미밥 또는 고구마, 요즘은, 그리고 닭가슴살 많이 먹습니다. 입이 너무 땡기는 날은 한참 동안 마녀스프 많이 썼었잖아요. 마녀스프로 만든 파스타 먹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고, 고민하기 싫으니까 점심 뭐 먹지? 운동 끝나고 뭐 먹지? 허기진 상태에서 고민을 하면 애당초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킨, 맥주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럼 무조건 그렇게 현미밥과 닭가슴살 정도로 가야 됩니까? 그게 또 아닌 게, 저는 그래도 일반인 기준에서도 한 5, 6년 정도 운동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식단을 위해서 중간중간 노력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를 바꿔보기도 했었던 거란 말이죠. 난 닭가슴살 죽어도 못 먹겠다. 우리 뭐 먹기로 했죠? 고기. 그래도 생각한다면 최대한 기름 적은 거, 삼겹살보단 목살 드시고 생선류 많이 드시고, 두부 좋고 낫도 좋고 병아리콩, 계란 다 좋습니다. 내 수준에 맞게 세팅을 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채소, 야채 충분히 많이 드시고 식사를 나한테 맞는 걸 찾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건강기능식품 꼭 드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비타민. 거기서도 비타민 C 우리가 많이 친숙하잖아요. 비타민 C의 효능도 물론 있긴 하지만 비타민 C의 주요 효능은 항산화예요. 항산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 우리한텐 필요한 건 일단 멀티비타민. 비타민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금 왕성한 활동을 일단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의 여러 종류가 필요하고, 그 멀티비타민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챙길 수 있다. 그럼 활력을 채우는 비타민 B군이나 항산화를 유지하는 비타민 C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옳다. 멀티비타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이 유산균. 요즘은 오메가3까지 많이 드시거든요. 이렇게 세 종류를 먼저 드셔야지 그것 이전에 외부 뷰티를 위한 그런 것들을 물론 좋지만 이너 뷰티가 돼야 아웃 뷰티가 된다니까요.
비타민으로도 또 항상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인데 시장이 유산균이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친숙하잖아요. 유산균도 중요해요. 장이 애당초 우리 몸에 길고 장하면 화장실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단편적인 이야기고 우리 몸에서 장이 하는 역할을 음식물이 받아들여서 분해하고 흡수하고 쪼개서 스트레스와 면역까지 관리하는 게 장이어서 중요한 게 맞긴 한데 굳이 우선순위를 어떻게든 따지자면 멀티비타민이고 우리가 유산균이 더 친숙한 건 아마도 제가 사랑하는 종근당 건강 핏 우리 가족 락토핏 댐프스 드시모네 비엔알신 이런 회사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이거라도 드셔라라는 한 해 한 해가 쌓여서 일단 필수는 유산균이 된 거지. 개인적인 소신 발언으로서는 비타민 그리고 유산균이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 나 이러다가 방송 활동에 차질 있는 거 아니겠지? 유산균도 꼭 드셔야 돼요. 식사하고 건강기능식품 챙겨 먹고 더 수준이 올라가면 이 세 개 이외에도 요즘 아르기닌이 점점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아르기닌이 정말 이 에너지를 위한 성분으로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헬스인들을 위한 보조제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에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아틴 정도까지도 있는데 그 얘기를 다 담으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 지금 최대한 점심 식단 맞추고 건강기능식품 나한테 맞는 거 찾기. 그 이후에 일상생활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거 뭘까요? 간식. 이 간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쿠키 하나 먹으면 150칼로리 전후쯤 됩니다. 10분 정도 뛰어야 되죠. 이제 유행이 갔으니까 그 두쫑쿠 700칼로리 1시간 이상 뛰어야 되죠. 이러니까 굳이 칼로리로 숫자로 계산하고 싶지 않지만 뭐 당연히 이건 사람의 몸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뭐 먹어야 됩니까? 아까 아침에 계란 안 드신 분들은 계란 드시고 프로틴 음료 드시고 시중에 요즘 RTD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 헬스쟁이들이 먹는 저 같은 아이들이 먹는 막 이렇게 벌크로 퍼담는 거 말고 다양한 RTD 음료들 또 이것도 개당 사면은 비싸거든요. 잘 쇼핑 같은 거 보시다가 대부분의 RTD 형태의 단백질 음료들은 유통기간도 길고 보관도 상온이고 서늘한 곳에만 드시면 넉넉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돈 좀 챙기시고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단백질 쿠키 요런 것까지는 맞춰 주셔야 조금 이제 싸워볼만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여배우들 서울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2, 3등급 맞는 애들은 웬만하면 그 액상음료들 그리고 과자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데 또 그 주위에 내 주위에 꼭 있죠. 빵 진짜 좋아하는데 매일 젤리 먹는데 살 안 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본인들의 생태계와 루틴 안에서 과자 젤리 쿠키를 먹어도 될 수 있게 앞뒤를 맞춰 놓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또 똑같죠. 근데 내가 지금 빵을 너무 좋아한다. 난 하루에 스콘 한 개씩 먹어야 사는 사람이다. 앞뒤 조절해서 맞추셔야 돼요. 점심 끝나고 먹는 거 더 줄이시거나 이제 우리 저녁으로 가야 되잖아요. 저녁 먹는 거에서 조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살 안 빠집니다. 살 빠지는 체질은커녕 살 안 찌는 체질은커녕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똑같아지는 거죠. 자, 다시 그리고 저녁은 대부분이 가족끼리 드시거나 다인이 드시거나 약속이 있거나 회식이 있거나 유의해야겠죠. 하지만 아까 직장생활 하셔서 점심 매일 메뉴가 바뀌어요. 그럼 저녁도 일반식이라는 툴 안에 맞춰 놓으시고 점심처럼 메뉴 고정이 어려우시다면, 왜냐면 보통 그래도 저녁을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먹는다. 집에서 한식으로 만들어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얼추 비슷합니다. 한 끼에 700~800칼로리 정도 될 거예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밖에서 외부에서 드신다. 회사 근처에 음식점들이 다 얼추 비슷하잖아요. 하나의 나의 일반식으로 묶어놓고 혹여나 있을 회식, 음주자리 이런 건 미리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날은, 그 전날은, 그 다음날은 내가 맞춰놓은, 지금 24시간을 함께 맞춰놓은 것에서 조금씩 빼고 더하고 하는 거죠. 전날 회식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나 24시간을 나의 상태계를 지켜야지. 점심 먹자.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더 좋은 거, 오늘 회식 있어. 점심 원래 제육볶음집 많이 가려고 했다가 샐러드 먹어야지. 맞아요. 이거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이렇게 생태계를 맞춰놓고 조금씩 바꿔가야 나한테 맞는, 그럼 24시간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크게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하는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점심에 김치찌개집 갈까 샤브샤브집 갈까
요 정도의 고민만 하면 되지, 그때마다 중구난방으로 오늘 점심을 먹을까 말까, 운동을 할까 말까, 지금 선택의 기로가 요 정도 레벨이라면 살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의 24시간도 한번 맞춰보시고 남겨주시면서 어려우신 부분들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또 어떤 하루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